보시면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이 대단원 제목이 지금 도형의 방정식인데 말 그대로 이제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런 걸 배우는 단원인데 두 개 배워요? 직선하고 원. 도형의 방정식, 도형 두 개 배웁니다. 첫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에는 우리가 이제 직선,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직선을 갖다가 등식,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방정식으로. 그거를 배우는 건데, 직선은 크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종류.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직선은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 있고 없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워낙에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독특한 케이스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그냥 물어볼 때, 야, 직방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한테 직방하면은 기울기하고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가르치고는 있죠. 하지만 직방 중에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알아주셔야죠, 같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거고, 특이하게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건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이 소리죠. 기울기가 없는 직선을 우리는 뭐죠? 직선. 뭔 소리야? 이분 개똥같은 소리야. 자,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여러분한테 기울기가 없는 거. 누가 기울기가 없어요? 직선 중에 기울기가 없는 게 누구예요? x는 1. x는 k입니다. x는 k. 그래서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x는 k꼴의 방정식이고, 나는 얘한테 세로선, 좌표 평면의 세로선이 기울기가 없는 애. 이렇게 그리면 기울기 없는 애야.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 머릿속에 똑바로 집어넣으세요. 얘는 기울기가 있는 애야. 얼마야? y는 0이야. 알았어요? 얘는 기울기가 있다고 0으로,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야. 기울기가 없는 거야. 기울기가 있는 거야. 0으로. 그래서 직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기울기가 있는 애와 없는 애가 있는데, 없는 애가 세로선, 독특한 애라 일반적으로 쟤를 배제하고는 직방 하면은 니네한테 항상 뭘 체크하라고 하냐면은 기울기랑 점을 체크하라고 한다. 왜냐? 요 기울기와 점을 체크하시면 여러분은 그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형태가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a, b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요거는 y는 m의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런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그걸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 이런 느낌인 건데, 예. 원래 니네는 이렇게 안 하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울기가 2고 뭐 3,4를 지난다 하면은 이제 원래 내가 이제 권장하는 건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y는 2에 x-3 더하기 4 해서 정리해서 끝, 이렇게 하려는 거야 앞으로는. 근데 중학교 때 방법으로 하셔도 되기는 해. 그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y는 기울기가 2니까 2x 더하기 b라고 해서 대입해서 b 값 찾는 거. 같은 방법이야. 이거를 갖다가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해서 정리한 게 저거니까 어쨌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안 줬을 때는 기울기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뭐가 있냐면, 점 x1, y1 하고 x2, y2라는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은 직방을 구하려면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 돼요. 근데 기울기를 몰라. 그죠? 그럼 기울기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니네가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좌표 가지고 구하시는 거는 x 좌표의 변화량 분의 y 좌표의 변화량으로 구하죠. 기울기 정의예요. 뭐 수학적 기호로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읽을 때는 델타, 이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든가. 알겠어요? 델타. 의미는 x 변화량, y 변화량. 그래서 x2-x2가 아니고, 자, x2-x1분의 y2-y1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울기 구하는 한 가지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정말 여러분 기울기를 구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각이 있죠. 각을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가 있죠. 탄젠트 세타 중3 때 삼각대 할 때 배웠겠죠.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있어요. 탄젠트 세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지금 마음대로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수학적 약속이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로 구하시려면 세타는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하고 x축의 양의 방향이 어디야? 오른쪽 화살표 있는 데 있잖아. x축의 양의 방향하고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재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재고 싶은데 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아이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내더라고. 자, 여기 45도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적어도 기역리은 디귿리을 중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45도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맞냐 틀리냐? 틀리다고 하셔야죠. 뭐라 그래야 돼요? 탄젠트 135도라고 해야죠. 배운 대로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게 기울기의 정의라니까 정확하게. 근데 참고로 그러면 얘는 아니고 기울기가 탄젠트 135도야. 근데 우리는 원래 탄젠트 135도라는 거를 모르죠. 그죠? 우리가 아는 거는 90도까지잖아요. 90도까지. 하지만 알아낼 수는 있죠. 왜냐면 여러분이 탄젠트로 할 건 아니고 얘를 구할 수는 없지만 얘 모양을 보시면은 기울기를 알긴 알지. 얘 기울기 얼마야? 각이고 각의 크기를 보시라는 각의 크기 보긴 해야죠. 아무튼 요거 기울기 얼마야? 45도면 이거 1이라고요? 잘못했어요. 얼마예요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잖아. 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탄젠트 135도가 얼마라는 거야? 마일이야. 알겠어요? 왠지는 나중에 대수 가야 배우는 거고 수원 가야 배우시는 거고. 대수 여기 대수 하신 분 손 들어봐. 대수 뭘로 했어요? 나랑은 안 했고 나는 안 깔아줬으니까 그때. 너도 했다며? 왜 손 안 들어? 손모가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거예요? 대수 뭘로 했어요? 교재. 네, 교재. 같이 했을 거 아니야? 아니? 같은 대수를 막 여러 번을 깔아주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때. 기억이 안 났습니다. 머리 다쳤어? 자, 그래요? 대수하신 분들이 있고 안 하신 분들이 있고. 오케이. 원래 대수하신 분들은 안 해야 되는데 가계 변환. 자, 아무튼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 있어요. 세타가 뭐라고? 그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의 기울기. 아니야. 뭐라고 세타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의 기울기. 이게 정확하게 이 세타를 부르는 수학적 이름이야. 옛날엔 얘를 이름이 있었어. 편각이라고. 우리가 사라졌지. 안 쓰는 것 뿐이야. 알겠어요? 평각 말고 평각은 뭐야? 평. 180. 그렇죠. 그건 180도고 내가 니은 받치. 옛날에. 아무튼 기울기는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하면서 점 주고 거리 구하는 거 누가 못하냐 그랬죠? 못한 사람 있었잖아 아까. 그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이 점 주고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 누가 못하냐? 다 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배우고 나시면은 a-2분의 b-1이라는 식이 보여요. 식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보고 여러분은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 제일 무난하게 하는 거는
A, B에서 2, 1 사이의 기울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예? 얘기해주면 이해는 가죠. 근데 여러분도 이건 대부분 다 할 거야. 어쨌든 나중에 가면은 계속 얘기해주고 계속 보여주면 나중에 가면 대답을 해. 뭐 예를 들어 x분의 y-1이라는 식이 보여. 아, 이 식은 뭐야? 이렇게 하면은 x, y에서 0, 1 사이의 기울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 계속 하는 말이지만 수학은 식을 해석하는 게 실력이에요. 또 그다음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구 구하라고 하는 거 누가 못해? 빠꾸에서 다시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직방을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를 몰라. 근데 나는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걸 배웠어. 자 기울기는 뭐가 돼요? x2-x1분의 y2-y1이 돼요. 근데 이렇게 구해놓고 나니까 이 타이밍에 수학적으로 공부가 좀 잘 돼 있는 분들은 약간의 뭔가가 좀 고민이 생기죠. 무슨 고민이 생겨요? 저걸 순서를 빼는 그거는 전혀 고민이 안 되죠. 무슨 고민이 생겨요? x-x1 0. 그렇죠. x2랑 x1이 같으면 수학적으로 분모에 0이 있으니까 정의가 안 될 텐데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x1하고 x2가 다를 때고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이거니까 직방은 뭐가 돼요? 저 기울기 쓰고 위에 거 이용해서 점은 아무거나 갖다 쓰세요. 끝. 됐죠? 그럼 만약에 x1하고 x2랑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때 직방은 뭐가 되냐? 그때는 x2하고 x1이 같다는 건 두 점인데 x좌표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죠? x좌표가 똑같다. 아, 무슨 선이 그려지겠어요? 세로선이 그려지겠죠. 아, 얘가 뭐야? x는 k꼴의 세로선이 되고 당연히 k 값이 얼마겠어? x1이겠지. x2 쓰면 돼, 안 돼? 그렇죠. 되지, 똑같은 앤데. 그죠? 얘는 기울기가 뭐다? 없다. 없다. 수학적으로 얘는 기울기가 없어. 이제 왜 없는지 알겠죠? 왜 기울기가 없어? 분모가 0. 기울기의 정의가 얘인데 얘로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 분모가 0이 돼서.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이제 예전에 그 삼각비 할 때 기억하시나 모르지만 이걸로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세로선이면은 여러분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니까 몇 도야? 근데 니네 그때 삼각비 할 때 참고로 탄젠트 90도가 뭐야? 0죠. 없다고 배워. 없다. 괜찮아. 자, 알겠습니까? 요거 직선의 방식. 두 번째, 첫 번째는 기울기하고 점이 주는 제일 기본형. 두 번째는 점점이 줬을 때. 대신 점점을 줬을 땐 여러분이 뭘 주의하셔야 되냐? x좌표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셔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A,0이라는 좌표하고 0이라는 좌표하고 0,B라는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요? A를 뭐라고 해요? x절편. X절편이라고 그러죠? Y절편. 절편이 주어진 직방이죠. 물론 얘도 그냥 이 2번처럼 직방 구해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모양새를 특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절편이 주어진 애는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절편 항상 1이 돼요. 왜? x절편 구하려면 y에다가 0 넣으니까 맞잖아. y절편 구하려면 x에다가 0 넣으니까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절편이 주어진 수식의 구조는 요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냥. 응?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없지?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자, 직선의 방정식 하면은 중요한 거는 뭐다? 기울기랑 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암묵적으로 우리가 기울기가 없는 애를 배제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2차 함수 때처럼 일반형이라는 게 있고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차 함수 때처럼. 그래서 원래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이 꼴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다시 말하면 저 일반형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는 형태. 얘로 세로선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b에다가 0 주고 되잖아. 0 주고. a에다가 0 아니라고 부르면 되잖아. 그지? 표준형이 참고로 뭐냐면 표준형이 요거예요. y는 mx 더하기 n 꼴이에요. 요런 형태입니다. 쟤는 직방의 형태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기울기가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요 표준형으로 세로선 나타낼 수 있어요? 죽어도 못 나타내요. y가 없어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에는 일반형하고 표준형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형으로 많이 잘 풀진 않는 게, 왜냐면 딱 보셔도 밑에 거 미지수 몇 개예요? 미정계수 몇 개 잡혀요? 2개 잡히잖아요. 위에 거 몇 개 잡혀요? 3개 잡히잖아. 그러니까 적게 잡히면 좋잖아. 그래서 주로 얘로 많이 잘 안 잡고 얘로 잡고, 대신 얘로 잡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기울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고려를 하시면 되죠. 응? 이제 그 생각을 여러분이 내가 어디 가서 하면 되냐면, 이제 내가 원방에 가서 원방의 접방 내용을 할 때 이해가 나와. 얘기가 원의 방정식에서 접방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직방을 구해야 돼. 접방도 직방이거든. 접방, 접선의 방정식도 직선의 방정식의 일종인데, 걔를 구할 때 얘로 잡고 안 풀고 얘로 잡고 풀어.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항상 뭐를 검증하셔야 되냐면 기울기가 없을 때도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런 게 있어. 원래 다 하셔야 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있어요. 여기 그죠? 별거 없죠? 자, 이런 얘기가 있고 넘어가서 다음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53쪽 정도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 어떤 고정된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런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에다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이 있으면, 요런 식이 있으면 우리는 이 식을 보고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얘는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거든. k에 관계없이니까 뭐야? k에 대한 항등식이고 내림차순인데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긴 하고, 그럼 계수 빵빵 때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거든. 그 점이 궁금해. 우리는 요런 점을 갖다가 주로 정점이라고 부르거든. 누구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갖다가. 근데 그 정점이 궁금해. 어떻게 구하면 되냐? 항등식으로 빵빵 하면 되니까, 우리가 빵빵 할 때는 앞에 거 0, 뒤에 거 0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 둘을 갖다가 뭘 하시면 돼요? 연립을 하시면 되죠. 1차 연립을. 되죠? 이걸 연립을 하면 XY가 나올 거 아니야. X값 얼마, Y값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는 그거로부터 얘를 좌표로 해석을 해서 정점이 알파 콤마 베타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구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한 문자에 관계없이 나는 점, 정점이라는 내용이고, 그럼 여기서 그대로 이어지는 개념이 뭐냐? 그럼 얘를 갖다가 빠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빠꾸. 우리가 여기서부터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두 직선이 있어요. 직방의 일반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때그때 다르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어. x 더하기 y는 2야. 뭐 2x 더하기 빼기 y는 3이야. 이게 이렇게 써 있어.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직선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 여기 지금 이어있는 게 두 개가 직선이야. 직선. 두 직선으로 보시면 얘는 결국에 두 직선의 뭐야? 교점이거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빠꾸해서 그럼 얘 정체는 뭐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한 직선 쓰고 다른 직선 쓰고
한쪽에다가 K배를 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히 어려운 내용, 대단히 중요한 내용도 아닙니다. 뭐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4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 써. 는영 달고 아무데나 K 붙이시면 돼요. 아무데나.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해석을 뭐라고 할 수 있어? K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 얘 빵빵일 때를 지나잖아. 그 말이 얘랑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얘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된다고. 근데 니네가 이걸 할 일이 이렇게 많진 않아. 왜냐면 니네가 대부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니네가 연립을 해버려. 얘네는 주로. 애들은 주로. 근데 대신 알아는 두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이 얘기인데, 여기서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금 이거다라고 우리가 배운 건데, 이 표현은 좀 불완전한 표현입니다. 불완전한.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고요. 맞는 말이 되려면, 옳은 말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니네한테 직선 두 개를 그려줬어요. L1, L2야.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래. 한 명씩 나와서 그리랬어. 내가 그려요. 네, 어떻게 이렇게 그렸어요? 예, 그렸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그리는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하필이면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그리려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어떤 직선하고 겹치게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식을 잘 보세요. 자, 이 식을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직선을 만들 수 있느냐 보시면은 만들 수 있어요? 네. 이쪽 당연히 K 얼마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되잖아. 근데 이 식을 가지고 밑에 있는 식을 만들 수 있느냐?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 보시면 모수 나온다고. 못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 무슨 말이 붙냐면은 얘를 제외한 직선이 얘야. 다시 말하면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려면 아무데나 K배 붙이랬죠. 대신 K배 다른 애는 얘는 못 만들어요. 알겠어요? 이 식으로는. 만약에 내가 K를 여기다 붙였으면 얘는 못 만든다. 알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게, 야, 이게 두 직선 그려놓고 교점 지나는 직선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하겠냐? 이미 아는 직선인데? 그런 상황이 주로 없다 보니까 문제 풀이할 때는 등장할 일은 없을 거고, 대신 여러분이 어떤 이제 개념 문제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 직선이 절대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야? K 달리네. 얘는 나타낼 수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완성도를 높이시려면 원래는 개수를 양쪽에 다 달아야 돼. 예, 문자를 다 달아야 돼. 그러면 다 만들 수 있어, 두 직선은. 하지만 그 특이한 케이스가 워낙에 특이한 놈이니까 굳이 이렇게 또 미정개수를 두 개나 잡는 거는 수학에 좋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하나만 달고 대신 그 놈은 못 만든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된다고.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 항상 내가 이걸 가르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요 직선을 가지고 만들 수 없는 직선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다? K 달리네. 알겠어요? 우리 책에도 써있어, 이 말이. 자, 뭐라고 써있냐, 책을 보시면은, 자, 여기 54쪽에 보시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보시는 것처럼 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있고요. 프라임 있어요.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었는데 대신 뭐라고 돼 있어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얘를 제외한이야. 얘가 뭔데? 보니까 K 다르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이 얘랑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무데나 K 달면 된다니까. 대신 그리고 나서 K 단에는 못 만든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르고 넘어가시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대표적으로 옆에 보시면 5번 문제를 보시면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물음에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구하래. 자, 기억에 K에 관계없이 뭐를 지나냐 안 지나냐 이런 거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얘를 당연히 K에 대해 내림차순을 하고 싶어져. 해보니까 얘 지금 x-y 플러스 5의 K고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되거든? 그럼 얘는 K에 관계없이 지나는 건 여기다가 빵빵 잡으면 되잖아. 맞아요? 네. 빵빵 잡으면 마이너스 2,3 나오냐? 네. 2, 3 맞네요. 대입해보니까. 구한 게 아니고 대입을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는 맞다고. 그럼 니은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나타낼 수 있냐? 이걸로.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고. y는 x 더하기 5를 나타낼 수 있냐? 없어. 여기 그냥 안 된다고. 알겠어요? 요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개념체크 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 이거 진짜 니네한테 이런 걸 시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 2점을 이거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 너무 단순한 것도 여러분이 해줘야죠. 자, 얘와 얘를 이은 선분의 중점입니다. 자, 중점이니까 더해서 반땡 콤마 반땡 1이죠? 마일입니다. 기울기가 2짜리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는 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 중학교 때 걸로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너무 좀 그래. 알았지? 이번에 x절편 마이너스 2 이루는 각이 30도. 탄젠트 30도. 얼마? 3루트 3.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이요.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쟤를 좌표로 나타내시면은 마이너스 2,0이죠. 집에 가서 뜯어. 자, 그래서 y는 3분의 루트 3의 x 빼기 2야. 이렇게 돼요. x 더하기.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집중하세요. 옛날에 니네 학교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 뭐였냐면 옛날이 아니고 몇 년 전이죠? 2, 3년 전, 2, 4년 전인가? 답이 x절편 쓰는 거였거든요. y절편인가? 아무튼 절편 쓰는 건데 좌표로 썼어요. 답이 정답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야. x절편 쓰시오라.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2,0이라고 써서 이렇게 반답인데 맞았다고 했을까 틀렸다고 했을까? 맞았죠. 근데 맞았다고 해주긴 했지만 이건 틀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알았어요? 왜요? 당시에 맞았다. 절편을 쓰라면 절편은 얘야. 저도 얘는 좌표야. 아니 근데 애초에 마이너스 2,0에서 x가 기울기가 아니 그 직선에 맞는 조용히 거 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수학이 아니야. x절편, y절편은 x축, y축하고 만나는 점이야. 그 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점의 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게 애초에 뜻이야. 근데 지 맘대로 이렇게 바꿔 쓰시는 건 원래는 틀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알겠어요? 틀렸다고 해도. 하지만 맞다고 해줬지만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해도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이런 자잘한 거 제발. 넘어가서 이번에 AB의 중점 M입니다. 밑에 거 가리기도 귀찮네요. 자, 그냥 합시다. AB의 중점이니까 중점을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중점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7 과 C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는 얘 빼기 얘 1이에요. 얘 빼기 얘 6이죠.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하겠지만 당연히 기울기는 뺄 때 방향 맞춰서 빼셔야죠. 그죠? 우리가 거리 구할 때는 아무거나 빼서 제곱해도 상관없잖아. 뭔 말인지 알지? 네. 기울기 6이죠? 그럼 y는 6에 c니까 x-2분의 1, 2분의 5 y 절편이니까 전개해서 뒤에 붙은 꼬랑지 쓰시면 되겠죠? 네. 뭐 됐고
이런 거를 풀 때 이럴 때 그냥 써먹으면 나는 괜찮다 이거야. 그냥 쟤를 딱 보자마자 어떤 사람은 기울기 구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보자마자 그냥 4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는 1 3,2 대입 끝. 뭐 속도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지식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 아, 절편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직방이 있다. 그거를 아냐 모르냐 차이거든. 됐고요. 자, 3번 여기 따라가고 어디 해보시든가 하고. 아, 대표 유형이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거 여러분 나중에 계속 씁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아, 어떻게 접근한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옆에서 쓰시면 뭐예요? 기울기 같다. 물론 기울기가 없는 애도 있겠지. 그지?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암묵적으로 그거를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배제하고. 자, 기울기 같다. 얘 기울기 있잖아. 어차피 x좌표 다르니까. 그죠? 그럼 기울기 같다로 하시면은 얘 두 점의 기울기. 여기서 이거 빼시면은 2죠. 여기서 이거 빼시면 4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암산이 혹시나 자기가 미스가 많이 나시면 암산하시면 안 돼. 알겠어요? 미스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미스가 한 번이라도 나시면 하시면 안 돼. 그냥 다 써야 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3분의 a 빼기 3이죠. 그죠?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와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조건. 계속 나와. 그 평행한 것도 그거 아니에요? 기울기 같은 거. 응? 아니에요? 자. 됐죠? 네. 넘어가서. 자, 여기 우리 하나 나가면 좀 다 심플한 예제야. 예제. 4번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A를 지난대요. 아니, 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은 ABC 삼각형이 있는데 걔가 A를 지나는 선이 이 넓이를 2등분한다 이거죠. 그죠? 넓이 2등분하면 어디 지나야 돼요? 중점 지나야 돼요. 그죠? 왜? 여기를 지난다는 건 두 삼각형의 높이가 같다 이거죠. 아시다시피 높이는 수직거리 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넓이가 뭐 2등분이 아니고 넓이가 뭐 이제 1대2다. 그럼 여기가 1대2가 되려면 여기가 1대2 내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결론은 얘 직방 구하라 그랬으니까 대변의 중점 지나면 돼요. A의 대변의 중점 하면은 더해서 반땡 더해서 반땡. 그럼 요거랑 A랑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 땡땡 구하시면은 3분의 마3 돌리면 되죠. 그다음에 돌리는 것까지 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좀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넓이 2등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평사류죠. 평사류. 그래서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 되면은 넓이를 2등분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됐어요. 이런 거는 굳이 뭐 공식화해서 열 필요는 없고 당연한 얘기 아니냐? 사다리꼴이 있는데 윗변하고 아랫변의 중점을 이은 사다리꼴 두 개는 당연히 넓이가 같다. 아니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이 2분의 1의 높이에다가 아랫변, 윗변 더하는 건데 아랫변, 윗변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그죠? 합이 같으면. 오히려 요 넓이 얘기하실 때 여러분이 중학교 때 아마 이런 거 본 적 있을 텐데 그 삼각형이 요렇게 있거든. 요렇게 있는데 그때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같은데 이 X축 선이 있습니다. X축이라고 할게요. X축 위에 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요 빨간색 점을 지나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같게 하는 X축 위의 점은 어디냐? 이런 거 옛날에 뭐 작도 비슷하게 했던 거.
어디가 돼요? 핑크색 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여러분이 전문 용어로는 등적 변형이고 등적 변형 전문 용어로 넓이를 똑같이 유지하는 거고 얘 삼각형의 넓이가 동일하려면은 이 빨간색 점이 어디로 가도 넓이가 안 변하냐면은 얘랑 평행한 선상에서 움직이면 넓이가 안 변해요. 이런 거 뭐 중학교 때 뭐 그냥 배경이식을 알고 있죠. 높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핑크가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핑크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기울기 따서 얘랑 직방 돌려서 x절편 구하시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대놓고 넓이가 같다 이렇게 안 나오고 똑같은 얘기긴 한데 실생활 수준에 그런 거 나와. 여기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갖다가 뭐 이제 넓이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모양을 바꾸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평행선 사이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안 변합니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넓이 다 같아요. 다 같아요. 다 같다고. 넓이 나왔으니까 옛날에 배웠던 배경지식 하나 좀 봤고요. 이런 거 딱 보면 아셔야 돼요. 아니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5번에 이런 거. 제가 지나는 사분면 체크하려는 건데 사분면 체크하려면 무조건 그림 그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직선을 그릴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직선을 그릴 일이 있을 때 직선을 주로 나는 어떻게 그리라고 많이 이야기하냐면 직선을 그릴 때는 절편 잡아서 그리라고 합니다. 절편 잡아서. 응? 절편 잡아서 그리라고 한다고. 절편 잡아서. 자, 얘 x절편 뭐예요? x절편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c, 0이에요. 물론 a가 0이 아니란 조건 하에. 자, y절편 뭐예요? 0, 마이너스 b분의 c야. 그죠? 이 정도 생각해 놓으시고, 자, 얘 첫 번째 조건에서 ab가 양이야. ab가 양이고 bc가 곱한 게 0이래. bc가 곱한 게 0이라는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bc가 0이니까 얘가 0,0을 지난다 이거거든. 맞아요? 0,0을 지나는데 ab가 양이야. ab는 절편에는 없고, 참고로 ab는 뭐야? 여기서 구하시면 ab 가지고 나타내지는 게 뭐야? 기울기죠, 기울기. 얘 기울기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a 아니야? 이건 하실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리고 얘 기울기가 뭐야? 양이야, 음이야? 음이네요. 원점 지나면서 어디 지나는 거예요? 2, 4, 4분면 지나는 거죠? 2, 4, 4분면. 그치? 4분면이라는 게 단어죠. 그죠? 어? 답이 제2, 4, 4분면인데 당연히 이게 답인데 2, 4 분면 이렇게 쓴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답을 실제로 제2, 4 말도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말이 없어. 분면이라는 말이. 2번 AB가 음수예요. AB가 음수다. 기울기가 뭐라는 거예요? 양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BC가 음수예요. Y절편이 뭐라는 거예요? Y절편이 양수라는 거죠. 찍고 그리면 이거죠. 그죠? 이런 거 니네 설마 이런 거 틀리겠어? 그지? 자, 틀리면 혓바닥 진짜. 자, 문제가 재미도 없고 어렵지도 않은데 모르겠다 여러분이. 자, 직선 있어요. K에 관계없 지나는 점 찾으래요. K의 내림타순에서 구하시면 되죠? 안 할게요 이제 이런 거. 니네가 합시다 그냥. 아니 알려주세요. 뭐를 아유 진짜야 뭐를. 아니 안 알려주시고 맞추라는 건 좀 그래요. 아까 했잖아. 어? 내림차순 하시면은 그래 그냥 나 하는 거나 보여주는데 근데 문제는 나 하는 거 보여줘봤자 어차피 안 따라하잖아. 그죠? 따라해요 셀프리. 아니 푸는 거 보여줘봤자 이래서 영영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뭐 다 그냥 무난 단순 계산이고 뭐 그 다음 유형도 어렵진 않은데 그나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그나마인데 정답률은 높아. 왜냐면 애들은 그냥 대입해. 대입한다고.
자, 원래 이제 그림 그리셔야죠. AB를 지나는 AB 선분하고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AB 선분하고 직선이. 그래서 AB 선분을 그리시면은 AB는 0,2, A고 3,-1, B예요. 선분이 요렇게 있는데 요 선분하고 그 다음에 저 직선, 이제 저 직선을 그릴 때 니네한테 이제 습관적으로 해놓으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방학 때 배우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직선이 나오면 내가 니네한테 안 물어봐, 안 시켜도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서 얘가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주로 물어보죠. 직선 이거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걸 구해서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얘는 m에 대해 내림차순 하시면 x 더하기 3의 m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 항상 이런 걸 이렇게 써두라고 합니다. 찾아내서. 자, 우리가 직방 하면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울기랑 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기울기랑 점을 둘 다 알면 당연히 직선을 온전하게 그릴 수 있지. 그지? 근데 주로 문제 상황을 보시면 둘 중에 하나야. 기울기만 알 때도 있어. 근데 이런 거는 니네한테 어떻게 그리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해석이 잘 되는 편이야. 기울기가 2짜리로 그리면 돼. 2짜리로, 기울기 2짜리로 쭉 그리면 된다고. 근데 점이 주어진 경우는 생각보다 해석을 잘 못해. 그게 이유형이거든. 이게 지금 점이 주어진 거야. 기울기는 모르고. 알겠습니까?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밑줄 치시고 바로 찾아서 써놓으셔야 된다고. 예? 찾아서 써놓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이번에 타학교에서 나왔던 건데 니네한테 내가 앞에 1학기 할 때 최고창의 개수에 문자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함수든 함수 할아버지든 무조건 얘가 0인지 아닌지부터 체크하라 그러거든요. 어차피 안 하면 틀리니까 뒤에 거 볼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이거 나왔는데 또 틀려. 이거 안 따져서 또 틀려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거 꼭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시키면 해야 돼. 네? 우리 시키면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가 정점이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데 이 선분하고 만나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려도 돼. 할 줄 아시면. 아, 결국엔 여기 지날 때하고 여기 지날 때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애들도 이건 대부분 잘 풀어. 딴 애들도 그냥 어떻게 푸냐면 중하위권 애들도 나오면 그냥 넣어. 나오면 그냥 넣는다고. 결국엔 넣어야지. 결국엔 넣어야지. 알겠어요? 대입해가지고 0,3 지날 때, 0,2 지날 때니까 0,2 대입하시면은 m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아니고 3분의 4 나와요. 얘는 3,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3, 마이너스 1이니까 m이 6분의 1 나와요. 그래서 m의 값의 범위는 뭐가 돼요? 6분의 1하고 3분의 4 사이인데 이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선분이니까. 그죠?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두 점? 그런 표현 아니구나. 그건 아니고 아무튼 이퀄이 뭐 이제 사이에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퀄을 빠지게 내기도 하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보면 얘기하겠고 사분면 얘기할 때 옆에 마찬가지고. 자, 완벽한 시간 봤죠? 시간 배분 진짜 1분 남았다 한 문제 봤어요? 응? 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오히려 이게 더 영향가가 없어. 아까 앞에 있던 개념 체크가 더 영향가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는 두 직선의 교점과 얘를 지나는 직방을 구하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대부분 이 밑에 있는 풀이를 안 해. 그냥 뭘 하냐면 얘랑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하고 얘랑 얘 가지고 직방을 구해. 그게 중학교 방법. 근데 원래 고등과정 방법은 얘랑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쪽에다가 K배를 달면 된다라고 배우거든.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세워놓고 근데 얘가 1,2를 지나니까 여기에다가 1,2를 대입을 해. 그럼 K값이 나오겠지.
그 K를 여기다 다시 넣어서 정리해. 이게 이제 고1 때 새로 배우는 방법인데 안에 애들이 어차피 이렇게 다 숫자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의미 있을 만한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K 다른 애는 못 만든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과제는 71쪽까지입니다. 과제 똑바로 잘 해보셔야 돼요. 수남계는 당선, 당수, 됐습니까? 당선, 당수